어둠이 짙게 깔린 일본의 어느 평화로운 농촌 마을. 모두가 잠든 고요한 정적을 깨고 한 남자가 담벼락을 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그가 향하는 곳은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미혼 여성이 잠든 방입니다. 놀랍게도 집주인인 아버지는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는 척을 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 사건이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 일본 전역에서 그들만의 질서로 받아들여졌던 독특한 풍습, 바로 요바이의 풍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개방적 가치관, 그 가장 깊고도 오래된 뿌리인 요바이의 실체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요바이라는 말은 밤과 기어가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밤에 남의 집담을 넘어 여인의 침소로 스며드는 행위를 뜻하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명백한 주거 침입이자 범죄처럼 보이지만, 과거 일본인들에게 이것은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질서였습니다. 이 풍습의 기원은 사실 기록조차 희미한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도 이와 유사한 남녀 간의 만남이 묘사되어 있을 정도죠. 학계에서는 나라 시대나 헤이안 시대 이전, 즉 원시 공동체 시절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대 신들조차 요바이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풍습은 일본인의 정서 속에 아주 깊이 박힌 문화적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괴한 풍습이 탄생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지독하리만큼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일본 농촌 사회에서 가장 귀한 자원은 바로 노동력이었습니다. 마을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곧 마을의 멸망을 의미했기에, 마을 원로들은 젊은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아이를 낳는 것을 묵인하거나 권장했습니다. 또한 폐쇄적인 마을 안에서 근친 간의 결합으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외지인의 방문을 전략적으로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요바이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마을의 존속을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깜짝 놀랄만한 요바이에 얽힌 5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단의 권력입니다. 당시 일본 마을에는 와카모노구미라는 청년 조직이 있었는데, 이들은 마을의 치안뿐만 아니라 요바이의 관리까지 맡았습니다. 어떤 여자의 방에 누가 먼저 방문할지를 그들이 결정하기도 했고, 만약 마을 외부인이 허락 없이 들어오다 걸리면 큰 화를 입거나 큰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미혼 여성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보호하고 관리하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의 묵인입니다. 딸의 방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부모는 절대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방에서 자는 척하며 기침 소리를 내어 자신들이 깨어있음을 알리고, 방문객이 볼일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딸에게 방문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딸이 매력적이고 건강하다는 증거로 여겨져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세 번째는 축제의 광기입니다. 평소에는 나름의 절제를 지켰지만 마을 축제인 마츠리 기간에는 모든 빗장이 풀렸습니다. 이른바 무례강이라 불리는 문화인데, 이날만큼은 신분도, 나이도, 결혼 여부도 상관없이 자유로운 만남이 허용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 그날 밤의 파트너가 되었고, 여기서 생긴 아이는 신의 아이라 부르며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양육하는 포용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장례식의 요바이, 스야바이입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난 슬픈 날, 남겨진 이들의 상실감을 달래준다는 명목으로 조문객들이 유족이나 마을 여성들과 인연을 맺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분위기를 삶의 본능적인 에너지로 극복하려 했던 기괴한 생명 존중의 방식이었죠. 마지막 5번째는 여성의 거부권입니다. 요바이가 무조건 남성 위주는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정말 원치 않을 때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응하지 않거나 미리 방 안에 고추기를 뿌려놓는 등 나름의 방어 수단이 있었습니다. 만약 남성이 강제로 무례를 범하려 하면 마을 법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해 청년단에서 축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낭만적이고도 기괴한 풍습이 현대 일본 역사상 최악의 참극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38년 오카야마현에서 발생한 치야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바이라는 풍습이 한 개인의 뒤틀린 집착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증거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무스오라는 청년은 원래 마을에서 똑똑하고 인기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당연히 요바이 풍습에 따라 마을의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폐결핵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당시 폐결핵은 불치병이자 전염병으로 취급받았고, 이 소문이 퍼지자 마을 여성들은 일제히 무스오의 방문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던 방의 문들은 하룻밤 사이에 굳게 닫혔고, 어제까지 인연을 맺던 여성들은 그를 멀리하며 비웃었습니다. 요바이라는 공동체의 질서에서 철저히 소외된 무스오는 극도의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머리에 손전등 2개를 뿔처럼 달고 가슴에는 일본도를 차고 손에는 산탄총을 든 채 단 2시간 만에 마을 주민 30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의 기저에는 요바이를 거부당했다는, 즉 마을의 긴밀한 공동체에서 추방당했다는 좌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요바이라는 풍습이 가진 폐쇄성과 위험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당시 일본 여성들이 요바이를 바라보던 시각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일방적인 피해자로만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여성들에게 요바이는 일종의 선택의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정식 혼담은 집안 어른들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요바이는 여성이 자신의 방으로 누구를 받아들일지 혹은 누구를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은밀한 주도권을 쥐게 해주었습니다. 매력적인 청년이 자신의 방을 찾아오는 것을 은근히 즐기거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올 수 있도록 문고리를 살짝 풀어두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즉 여성들에게는 요바이는 가부장적인 사회 시스템 속에서 허용된 유일한 자유 연애의 창구였던 셈입니다. 물론 원치 않는 방문에 시달려야 했던 고통스러운 이면도 존재했지만, 많은 일본 여성학자들은 이를 여성의 주체적인 선택권이 독특한 형태로 발현된 문화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이 노골적인 풍습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열강의 문명국으로 보이고 싶었던 일본 정부는 요바이를 야만적 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오늘날 일본인들에게 요바이에 관해 물으면 대부분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나 있던 미개한 일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유명 소설가나 영화 감독들은 여전히 요바이를 순수한 원초적 욕망의 상징으로 묘사하며 향수를 자극합니다.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그 자유로웠던 시절의 정서를 그리워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존재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요바이가 현대사회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현대판 요바이로 불리는 현상들이 일본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시대의 데이팅 앱입니다. 모르는 남자가 밤에 여자의 방을 찾는 대신 이제는 앱을 통해 마음이 맞는 남녀가 특정 장소에서 즉석 만남을 갖습니다. 상대의 신상을 자세히 묻지 않고 오직 하룻밤의 교감에 집중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는 요바이의 익명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도심 공원에서 밤마다 벌어지는 가출 청소년들의 위태로운 만남 현상 역시 갈 곳 없는 이들이 밤의 어둠 속에서 유대감을 찾는다는 점에서 요바이의 뒤틀린 현대적 변주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거대한 성산업을 보면 요바이의 흔적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일본의 성인용 콘텐츠 중 유독 인기가 높은 가택 침입이나 은밀한 관찰 같은 테마들은 모두 과거 요바이의 판타지를 상업적으로 재현한 것들입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과 연인 관계를 연기하는 렌탈 서비스나 유흥문화 역시 진실한 사랑보다는 밤의 일시적인 환상을 사고파는 요바이 특유의 정서가 산업화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바이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밤의 장막을 이용해 은밀하게 욕구를 해소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묵인하거나 시스템화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과거의 요바이가 마을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현대의 요바이는 고립된 개인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거대한 비즈니스가 된 것이죠. 일본을 이해하는 키워드 요바이. 여러분은 이 기묘한 풍습이 일본을 성진국으로 만든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